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 급등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플과 비트코인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현재 리플코인의 생태계는 시장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SEC가 있죠. 자, SEC랑 리플 4년간의 공방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SEC가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부분도 시장에 압박감을 주는 요인이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외적인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벤트 뭡니까?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이 되었다. 자,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되었는데 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모두 하락 압력을 받고 있냐? 리플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지만 미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글로벌 1위 국가이기 때문이도 그렇고 이 미국 경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한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증시와 해당의 비트코인은 같은 커플링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지난주 금요일 날짜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시장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경제 지표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9월 6일 날짜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자, 고용 지수가 어땠습니까? 예측치가 164K였는데 142K까지 떨어졌다. 자, 예측치보다 못했다라고 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경기 침체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도 엄청난 하방 압박, 미국 주식시장 또한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같이 받았다라는 거. 당연하게도 리플코인도 그에 대한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코인의 모멘텀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데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시장에 압박감을 주는 건 당연하게도 충분한 이벤트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시장 또한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우와 나스닥, S&P 500 모두가 다 엄청난 하방 압박을 이렇게나 받고 내려왔다. 당연히 비트코인도 예외일 수는 없고 비트코인이 내려온다 메이저 코인들 대부분이 다 동일한 하방 압박을 가져온다라는 거. 비트코인은 전체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이 떨어지는데 홀로 올라설 수는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리플 코인 어떻게 우린 대응을 해야 될까? 자, 리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뭐였습니까? 하방 압박 많이 받아서 650원도 이탈했던 시점은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왔다. 자, 이 부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갖고 왔죠. 왜? SEC랑 리플이 완벽하게 미국 법원에서 결정을 내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방 압박 받고 지난 금요일날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한 부분에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급반등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건 뭡니까? 브레이크 라인을 먼저 잡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반등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점 700원 라인대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지난 미국 경기 침체 신호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금리를 조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자, 기준금리를 어떻게 얼만큼 낮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현재 시장이라는 거. 근데 금리 발표가 언제 있습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 부분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인 변동성을 횡보 라인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매매 대응 전략은 필요할 수밖에 없죠. 횡보한다고 해서 그냥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수익 안 보시고 손실만 보셨던 경험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부터는 우리는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거 좀 강력하게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고르냐? 지금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의 무게감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니플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적으로 미국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IPO도 있고 ETF도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인데 이러한 모멘텀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에 이러한 대응, 해당되는 대외적인 이벤트가 나왔다라는 거에서 그냥 매도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갖고 하느냐,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 체크해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매입 단가는 1,5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다. 조금만 들어간다. 추가 매수하더라 하더라도 신규 매수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단가가 많이 물려 있습니다.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지금은 필요하겠죠.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니플 코인의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그 문자와 함께 영상도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먼저 받아보시고 나서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지만 니플 코인이 집중적으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9월 9일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의 CEO는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린 미국 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CBDC의 개발 속도보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현재 시점이에요. 왜?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CBDC의 개발 속도는 높여야 된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CBDC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다 만들어 넣어 있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CBDC도 그렇고 누가 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니플이 하고 있죠. 자, 미국에서 이 니플 코인을 버릴 수 없는 요인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플 CEO가 지난번 한국에 대항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방한한 니플 CEO는 미국 SEC 위원장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들, 판사들도 게리 갠슬러 미국 SEC 위원장입니다.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빈말이 아닙니다. SEC는 누가 임명했습니까? 현재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들 아시겠지만 사퇴했습니다. 왜 사퇴했습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 타자는 해리스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가 한바탕 붙는 이번 대선 결과인데 어떻게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공약들을 걸었어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해리스 입장 또한 해리스 캠프 또한 당연히 그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는 건 SEC 위원장한테는 굉장히 힘이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를 가져온다라는 거. 제가 이 SEC 건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이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니플 코인의 움직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9월 초에 뭐가 있었습니까? 10억 개의 니플 코인이 락업 해제가 있다.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락업 해제라는 거 물론 안 좋죠. 안 좋은 거 맞아요. 락업 해제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는 매도를 할 수 있게끔 풀렸다. 아, 그럼 매도 나오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매도가 많이 나오면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단가가 니플 코인이 많이 올라간 단가예요. 뭐 1,000원 이상에 올라가 있고 1,500원 이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매도 시점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락업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려고 봤더니 단가가 여전히 700원대다. 누가 매도합니까? 우리가 기관 입장이라고 우리가 기업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이 단점에 매도 안 하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락업 물량이 해제됐다. 물론 해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일 날짜로 3억 개, 2억 개, 5억 개 토탈 10억 개가 락업이 해제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짜로 다시 재차 락업이 됩니다. 자, 9월 2일 날짜로 보시면 4억 개가 락업, 4억 개가 락업. 그럼 2억 개가 남았는데 2억 개가 어디한테 팔렸습니까? 기관들, 기업들한테 물량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자, 2억 개의 리플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이겠습니까? 아니죠. 개인일 수가 없죠. 고래들한테 이 물량을 매도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2억 개의 리플을 매도한다. 당연히 이건 뭐라고 합니까? 블록딜이라고 하죠. 블록딜은 뭡니까? 말 그대로 딜을 한다는 거예요. 딜을 한다는 건 지금 단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줄 테니까 이거 사세요 라고 매수자를 먼저 찾은 다음에 매도하는 게 바로 블록딜입니다. 이 리플이 블록딜을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격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당연히 지금 시점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단가가 더 떨어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안 원하죠.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개가 리플이 풀렸어. 근데 8억 개는 다시 묶였어. 다시 2억 개는 매도하려고 나왔어. 그 물량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단가가 적절하지 않다. 그럼 안 사겠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시점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니플 코인이 지금 움직임이 이래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단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700원 라인을 이탈했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물론 끌어올렸다고 해서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급등하는 거는 고래들은 절대 원치 않아요. 왜? 급등하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이 엄청나게 달라붙겠죠. 근데 개인들은 누굽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그냥 급등 절대 안 시킵니다. 횡보 라인 가져오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확실한 메리트에 대해서 확실한 이벤트가 발생되지 않는 한 급등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오늘 날짜도 보시죠.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왜 이런 변동성을 보여주겠습니까? 이러한 변동성 보여주면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저 또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SEC랑 해소만 되면은 1,000원 날라가고 1달러 날라가고 엄청 날라갈 거다. 그런데 안 날아가요. 어떻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금 현재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물론 확실한 이유는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됐다는 이유가 확실하게 전체 금융시장을 압박하니까 당연히 이유는 충분해요.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거 못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고래라는 거. 이러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있죠.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거. 자,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위에 매도 주문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요. 못 올라가게 막죠. 떨궈져 나오는 물량 다시 재매수합니다. 이게 바로 자전거래. 이게 바로 고래들이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니플코인, SEC 말이 나와서 말인데 SEC 주봉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4년 내내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요. 2022년, 2023년 현재까지도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 1,000원대를 터치하고 내려오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왜 그랬습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단가에서 SEC가 아직 해소도 안 됐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개인들 엄청 달라붙겠죠? 그걸 원치 않는 고래들은 다시 한번 조정 라인을 이렇게 가져오게끔 만든다는 거. 근데 지금은 뭡니까? SEC 건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해소가 돼서 1,000원을 뚫는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니플코인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지금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의 1,000원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 1달러도 아니고 이 1,000원만 돌파해서 안착시켜 놓으면 저절로 움직입니다. 저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바닥 박스권을 그때야 돌파하는 시점이 마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린 안정적인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니플코인 안 움직인다. 니네 영상 찍었는데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겠죠. 왜? 영상 찍는다고 바로 올라갑니까?
개인들 물량 엄청 달라붙겠죠. 막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000원대 밑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고래들처럼 돈도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래들을 이깁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건 돈도 제한적이니까 이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문자 넣어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상단 전화번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지금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SEC 건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다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SEC 정말 우리 리플을 엄청나게 구박하던 아이들입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미국의 기관입니다. 미국의 기관인 SEC가 리플 소송의 항소의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10월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리플 또한 머리를 썼죠. 리플 오케이 그 과태료 과징금 낼 건데 10월까지 기다렸다가 낼게 해주세요 라고 유예 신청했습니다. SEC도 승인했고요. 그리고 리플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연히 승인해줬죠. 10월까지 유예하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항소 결정이 쉽지가 않아. 왜 항소가 쉽지가 않을까요? SEC는 미국의 기관인데 항소를 결정한다라는 건 10월 달까지 항소를 결정한다는 건 11월 달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위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도 없어 죽겠는데 SEC는 계속 항소한다고 하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가 미국의 증권위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CFTC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CFTC는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얘네 또한 미국의 기관이에요. 자, 상품선물위원회인 CFTC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SEC한테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이게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SEC도 미국의 기관 증권위원회인데 CFTC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SEC가 힘이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SEC는 최근에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포기하고 있어요. SEC가 10개의 가상자산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거 말인즉슨 리플 코인을 더 이상 압박할 수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거 한번 보시죠. 해리스도 노선을 바꿨다. 자, 미국의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 대표가 누굽니까? 트럼프죠. 트럼프랑 해리스랑 한바탕 붙는데 공화당은 이미 이야기했어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표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얘네들도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SEC 위원장의 교체 가능한 부분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 미국 대선 결과에 SEC 위원장이 바뀐다? 민주당이 되더라도 공화당이 되더라도 SEC 위원장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코인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에. 이 코인 시장이 뭐 대단하다고 얘네 압박했다고 SEC 위원장 기관장이 사임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코인을 압박했던 부분은 당연히 역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 코인 SEC 말고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이거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미국 법원의 판결로 반전을 가져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말씀드렸죠. IPO, ETF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기 때문에 코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코인이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과 CBDC의 무게추가 지금 미국 입장에선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무게가 많이 쏠려 있다. 왜?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에요.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이 국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임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도 연말까지 나올 것이고 해당되는 CBDC도 계속 개발하고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CBDC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한 IPO는 뭡니까?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거 두 가지는 SEC 증권위원회에 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 이거는 모멘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분명히 있겠죠.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근데 SEC 위원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에는 사임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통령이 누가 뽑히든 간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죠. 24년도 연말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IPO, ETF 이 부분은 25년도에 빛낼 리플 코인의 모멘텀이다. 그러면 리플 코인 당연히 상승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리를 어떻게 움직일지, 금리를 얼만큼 내릴지 그걸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이 불확실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재성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악재예요. 물론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악재가 어떻게 바뀝니까?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로 바뀐다. 근데 불확실성 나오기 전까진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더 맞아서 정말 안 아플 정도로 맞은 다음에 확실성이 나온다. 해당되는 부분이 금리를 덜 내렸어. 금리를 안 내릴 수도 있어.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공포감에 자극되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더 많은 조정 구간을 받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일시적인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언제 내릴 것이다. 다다음 주에 금리 무조건 내립니다. 무조건 내리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흔들린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 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으시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다음에 카톡방 주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하셔도 더욱더 좋을 것 같거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리플과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